저는 바퀴와 엔진이 주는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을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내가 가진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줬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동호라고 하고 2012년식 BMW 1M 쿠페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BMW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데일리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F30 320i 세단이고요. 바이크는 BMW F900XR, 그걸 이제 한국 1호차로 등록해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BMW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사실 기억도 나기 전인 옛날에 E30 M3를 처음 보게 된 순간부터였는데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E30 M3를 마음에 품고 있다가 어느 날 이 차량을 보면서 마음을 완전히 뺏겨버렸습니다. 그 차량이 바로 E46 M3였는데요. E46 M3는 그때 당시에 출시됐던 PC 게임인 Need for Speed Most Wanted에서 주인공이 타고 나온 차량으로 굉장히 유명한 차량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의 M3와 출시 가격이 거의 똑같다시피 하니까, 그러니까 1억이 넘는 출시 가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드림카로만 마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게 되고 저는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2011년도 자동차 잡지에서 바로 다음 차량을 보게 됐고, 와, 내가 E46 M3를 가지지 못하면 무조건 이 차량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차량이 등장했는데, 그 차량이 바로 BMW 1M 쿠페였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제가 좋지 않게 생각했던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차량이 터보 엔진이라는 점, 그거 말고는 제가 E46 M3를 못 사면은 무조건 이 차로 간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나중에 나이가 조금 더 들면서 제가 결혼을 하기 이틀 전에 바로 뒤에 보이는 E82 1M 쿠페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기 전에 보면 저 멍청한 모습이 좀 정겹게도 느껴지는데, 양산차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의 순정 오버핸다가 예사롭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뒷모습을 보면은 아직도 BMW에서는 순정으로 이 정도의 라인을 만들진 못하고 있는 아주 최고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짧은 휠 베이스와 19인치의 큰 휠은 얼마나 이 차량이 다이나믹할지 기대하게 만들고, M2도 처음에는 갖지 못했던 M미러가 1M에는 멋지게 바람을 가를 준비를 하면서 순정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면은 그리 세련되지도 만듦새가 뛰어나지도 않은 실내에 조금이나마 알칸타라를 써보려고 한 부분 정도를 제외하면 그렇게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시트는 가장 낮춰도 포지션이 높고, 사이드 볼스터를 최고로 키워도 코너 한 번이면 몸이 이탈하니까 크게 매력을 느끼진 못하거든요. 시동을 걸면은 인라인 6에 크지 않은 배기음이 들려오지만 나름대로 매력적입니다. 주차장을 나서면서부터 느껴지는 유압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 그리고 레브 매칭조차 없는 10년 된 수동 기어, 그리고 최소한의 전자장비가 가져다주는 이 고카트 필링은 사실 지금까지 나온 어느 차가 와도 로터스 정도 아니면은 이 1M과 비벼볼 수 있는 차가 없을 정도로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정제되지 않은 터보 차량이 내뿜는 2000rpm부터 터져나오는 토크 곡선이 사실은 DSC를 끈 채로 조금만 악셀을 깊게 밟으면 차량을 완전히 돌려버리고, 이 짧고 높은 차가 주는 고속에서의 되게 불안정한 그런 맛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맛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했을 때 그 어떤 성취감을 주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요즘 차들이 줄 수 없는 예전 그런 BMW 1M만의 다이나믹한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BMW M2 수동이 주는 맛도, 신차가 정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타는 그런 차량의 맛도, 사실 BMW 1M을 타보고 나면 그 정도로 로우한 이 맛이 저는 진짜 스몰 펑카가 주는
제대로 된 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BMW 1M은 특별히 디자인된 적이 없는 차량입니다. 엔지니어들이 그때 당시 282 셰시에다가 뭔가를 이제 좀 가미를 해서 정말 스몰 펑카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만들었던 6309대 한정 제작된 차량일 뿐입니다. 그 이면에는 진정한 M 게엠바흐가 가져다 줬던 230 M3의 그런 정신이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이 90 시리즈의 M3들은 덩치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8기통 엔진을 사용했고, 그런 이 덩치 큰 M카의 문제점은 사실 민첩한 움직임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사실 스몰 펑카가 가져다주는 그런 고카트 필링의 느낌이 전혀 없다. 이게 문제점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M3를 만들었던 엔지니어들이 M3에 들어간 하체 부품을 가지고 282에 넣어보려고 애를 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버 휀다가 탄생을 하고, 또 M3에 들어갔던 엔진마저 넣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N54 엔진을 모디파이해서 넣게 된 바로 그 차량이 340마력 45토크를 내는 BMW 1M으로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BMW 1M이 M1이 될 수 없었던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BMW M1이라는 역사에 굉장히 길이 남을 레이스카가 있기 때문에 그 뒤를 잇는 차량은 아니고 조금 특별한 모델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1 시리즈 M 쿠페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됐죠. 50대 50 밸런스를 가진 1M 쿠페는 그때 당시에 420마력 40토크의 M3가 같이 DCT 미션을 달고 두 대가 트랙을 달려봤더니 1M이 M3를 이겼다. 어떤 형을 이기는 아우는 만들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웠던 BMW에서 수동 미션만을 넣어서 만들면서 이제 차량의 어떤 성능을 조금 다운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수동으로만 출시된 차량이 가져다주는 어떤 역사적인 뭔가 의미가 있는, 나는 1M을 타, 결국 나는 수동차를 타,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뭔가 뿌듯함을 가져다주는 또 차량이기도 하죠. 그러한 1M은 결국 이 30 M3와 오피셜 포토를 같이 찍음으로써 M3 오리지널리티를 공유했던 차량으로 이제 포지셔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의 1M은 출고가보다 훨씬 1.4배, 1.5배의 가격을 뛰어넘으면서 이제 콜렉터들이나 어떤 매니아층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차량이 되었죠. 그 정도로 소장 가치가 있고 운전하는 재미가 있는 멋진 차량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바퀴와 엔진이 달린 물건들이 주는 경험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내 감정을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커넥션이 되고, 내가 가진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줬습니다. 지나온 차량을 보낼 때는 괜히 눈물도 나고, 새로운 차량을 만나면 도로에서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고 더 멋진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에 설렙니다. 지금까지는 BMW가 1M이 저한테 이런 원동력이 되었다면,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저에게 경제적인 여건이 조금 더 허락한다면 어느새 포르쉐가 또는 페라리가 그 드림카의 반열에 오르면서 저에게 조금 더 성공으로 달려가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어느덧 도로에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되게 많아져서 차가운 느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 할로겐이 있었던 자리를 LED가 대체한 만큼 뭔가 기술력이 발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저는 이 뜨거운 내연기관이 주는 이 뜨거운 느낌과 앞으로 달려가는 휠이 주는 원동력을 발판 삼아서 앞으로도 1M과 함께 더 멋진 추억을 만들고 더 멋진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